피해자라고 할게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를 그 어두운 길을 끌고 가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충격을 당해서 사고 직후 급하게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뇌손상에 의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규리 변호사가 최초로 했던 국민참여재판 사건입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도로의 현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우측에서 이분이 운전하고 있던 그 갓길 오른쪽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의 나들목이죠. 나들목이 합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에서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럼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실은 인도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끝나는 점에서 다른 곳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제 보행자용 터널이 있는 곳이었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건 그 터널 끝을 지나서 이제 이 나들목 도로가 합류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있을 그러니까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장소는 많네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발견했을 때는 피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셨겠지만 검은 옷을 입고 그 어두운 시간에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걷고 있었으니까, 발견했을 땐 이미 뭐 피한다고 해도 회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는 과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됐고,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 위를 걷는 경우가 아니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배심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궁금하다,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보면 이제 피해자라고 불러야죠. 피해자 쪽이 자전거를 탄 것도 아니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피해자가 어떻게 왜 거기를 걷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CCTV 영상인데 진짜 황당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왕복 한 10차로 이상 되는데 교차로에 차량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치매가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분들 말씀이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밖으로 그렇죠. 자전거를 끌고 나오셔서 변을 당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영상 CCTV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제 차들이 다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 넓은 도로를 이제 사고 없이 무탈하게 건너온 것 자체도 대단한데, 정작 이제 마지막에 그 어두웠던 그 5차선 도로로 가서 거기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교통사고는 불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10차로를 횡단하던 중에 누구라도 못 봤으면 다른 분이 가해자가 됐겠죠. 하지만 또 차이가 뭐냐면 그 왕복 10차선 도로는 이제 워낙 밝아요. 차들도 많고 주변이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용이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이제 굉장히 어두웠어요. 맞아요. 거기는 또 가로등도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로등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길이 내려오는 거기를 벽을 쌓아서 이렇게 뭐 이제 토목 공사를 해놓은 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애매한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곳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의뢰인이 그 자리를 지나간 이제 가해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이제 교통 그 도로의 상황이라던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정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서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었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죄를 받지는 못했어요. 약간의 불리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속도 면에서 여기가 시속 70km 도로였었는데 제한 속도가, 근데 시속 88km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진 않아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했던 거죠. 그렇죠. 제한 속도보다는 빠르게 주행을 했다. 검사는 그쪽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주장을 했었고, 제가 얘기했던 건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70km로 갔어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70km로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한다? 이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래도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사고가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저 돌아가신 분은 그냥 자기 100% 잘못으로 돌아가신 게 되고 아무런 누구도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고 그 죽음을 자기가 온전히 떠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입장 차이죠. 저는 이제 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낸 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게 납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규루 변호사가 국민참여 재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 국민참여 재판을 한번 물어봤어요. 국민참여 재판을 왜 이렇게 고집하시냐 이게 물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그 상황이라면 그 당사자라면 과연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겠느냐,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냐라고 생각하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무죄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 사망 사고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합의를 못 봤어요. 네. 합의를 못 봐서 공탁. 부득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국민참여 재판을 하면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도 하지만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양형 토의도 해요. 그리고 양형 토의가 판사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판사는 대부분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거든요. 배심원이 총 몇 분이죠? 7분의 배심원으로 진행하는 국민참여 재판이었었고요. 유무죄 판결은 6대1. 한 분만 무죄라는 판결을 했고 나머지 6분은 그래도 과실은 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무죄가 한 분은 계셨어요. 그렇죠.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신 분이 한 분은 계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판으로 봤을 때는 이 사안에서 양형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금고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행이고 형사 공탁이지 형사 합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실형의 가능성도 없지 그렇죠. 않은 그런 사고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양형에 대한 의견에서는 4분이 집행유예 그리고 3분이 벌금형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판결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당히 사망사고 치고는 경미하게 나온 거죠. 사망사고에서는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거의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 보면 이제 뭐 요즘에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이 뭐 2억 원까지 가는 현재 상황에서 당시 뭐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1,000만 원을 합의도 아니고 공탁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이때 이분을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렴풋이 느꼈었던 게 가해자의 트라우마, 가해자의 심적인 데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지금은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심리 상담사 자격까지 따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분이 재판을 이제 국민참여 재판을 할 때 그때 제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분이 원래 배송업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운전이 업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운전대를 한동안 잡을 수가 없어서 한 휴직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일을 못 하시겠다고 도저히 운전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사망 사고에 가해 운전자가 돼 있었고 뭐 형사 절차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또 본인이 운전하는 차에 누군가 사망했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을 하는 분들 이렇게 재판까지 가고 뭐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누구 하나 그 운전자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 사건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하면서 요즘에 또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요즘 이제 핸드폰에 보면 뭐 재난 관련 문자들이 오는데 실종됐다라는 분들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고령들이 많으시고 치매 걸리신 그쵸, 분들.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처럼 행여나 밤에 이런 분들이 도로를
다니시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그렇죠. 또 우려가 보호자들이 들더라고요. 네, 보호자들이 신경을 더 쓰실 필요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뭐 절반의 성공이지만 나름 의미 있는 사건이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운전자 분께서 이제 더 이상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일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에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기루 변호사와 조금 다른 의견 하나가 뭐냐면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밟아요. 특히 이제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이제 달리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운전인데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밟는다 뭐 속도를 즐긴다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일반 도로에서도 너무 달리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습관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과속한다 싶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요, 더더욱.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동현 국장이 제가 운전하는 차 타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그 보험사에서 뭐 네이버 지도랑 해가지고 연계해서 뭐 운전 점수 가지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점수를 매긴 적이 있었거든요. 좀 하다가 자꾸 점수가 자꾸 한 60점대로 떨어져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요새 철회했습니다. 아무튼 항상 저도 방어운전,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이 제한속도 위반이 아니었지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좀 불이익을 본 케이스라는 거 꼭 이번 사건에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